은행 위기 사태가 크게 개선됐다는 연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팩웨스트 은행 주가가 오늘 하루 50% 넘게 폭락하는 등 지역은행 연쇄 파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LA 국제공항 인근에서 투신한 한인 남성이 앞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의 20대 남성이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자신이 일하던 패스트푸드 매장 매니저마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백인 남성이 뉴욕 지하철에서 고성을 지르는 흑인 정신질환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린 유모차가 차도를 향해 굴러내려가는 아찔한 순간 한 남성이 나타나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오늘 주식시장에서 지역은행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역은행 연쇄 파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 팩웨스트의 주가가 오늘 하루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은행 측이 매각을 포함한 여러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 이번 주 들어서만 이 은행 주가는 7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연쇄 파산에 대한 위기감은 지역은행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캐나다 TD은행과의 합병이 무산된 퍼스트 호라이즌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There's 4,000 banks in the country. Interest rates have gone up at the fastest pace in 40 years, and the economy flowing. There are going to be bank failure.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3월에 시작된 은행 위기 사태가 광범위하게 개선됐다며 미국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자신한 바 있습니다. And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I think that the resolution and sale of First Republic kind of draws a line under that period of is an important step toward drawing a line under that period of severe stress. 일각에선 파산하는 은행이 계속 나올 정도로 은행 위기가 진행 중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 것은 과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역 은행주 폭락은 연준에 대한 분노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You can't reverse that overnight, and it's better to hold a steady course and hit pause, assess, and keep ratcheting up these interest rate increases.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걱정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국가정보국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반도체 생산이 중단돼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쳐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미 상원 군사위원이 묻자 세계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미 정보 수장이 답했습니다.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 TSMC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연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정했습니다. Because those chips, those advanced chips are in over 90%, come from Taiwan, and they're in almost every category of electronic device around the world. 첨단 반도체 생산의 공백을 메우기까지 피해는 몇 년간 이어질 거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국내 총생산에도 더 큰 여파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화적인 타이완 통일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를 공고히 하며 현실적으로 군사 개입 결정도 가능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당국의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수십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쳐 세탁한 뒤 핵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행태를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Not just the funding of essentially nuclear programs that the DPRK may have involved in, but it's also posing a cyber threat to important networks. And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평가하는 오늘 미 상원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는 중국입니다. 국방정보국은 중국이 이미 미국보다 더 많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갖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며칠 전 LA 국제공항 인근에서 투신한 한인 남성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딸의 허망한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LA 국제공항 인근 405번 프리웨이와 105번 프리웨이 교차점에서 투자관리회사 설립자인 48살 한인 쇼박 씨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 씨는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명문 사립고등학교 하버드 웨스트레이크에 재학 중인 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2달이 채 안 된 지난달 27일 쇼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안타까운 한인 부녀의 허망한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충격을 받은 재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 매니저까지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이 가족과 직장 동료 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전 조지아주 몰트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이 남성은 오늘 새벽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도 살해한 뒤 자신의 직장인 맥도날드 매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후 새벽 근무를 마치고 오전 근무자와 교대를 준비하던 30대 여성 매니저마저 살해한 뒤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직장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학교 인근에서 흉기 살인을 일삼으며 캠퍼스를 공포로 몰고 간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21살의 카를로스 도밍게즈로 살인을 저지르기 이틀 전까지 UC 데이비스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측은 도밍게즈가 학업적인 이유로 학교를 떠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밍게즈는 지난 4월 27일 UC 데이비스 인근 센트럴 파크에서 10년 넘게 노숙자 생활을 하던 데이빗 브로를 수차례 찔러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도밍게즈는 이틀 후 UC 데이비스에 재학 중인 20세 학생을 인근 시카모 공원에서 칼로 찔러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다시 이틀 후 도밍게즈는 노숙자 임시 수용소에 있던 여성을 칼로 찔렀으나 다행히 피해 여성은 부상만 입었을 뿐 목숨을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룸메이트들을 중심으로 도밍게스의 행적과 함께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공포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백인 남성이 뉴욕 지하철에서 고성을 지르는 흑인 정신질환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뉴욕 지하철 열차 내에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던 흑인 남성 조던 닐리가 다른 승객에게 헤드록으로 목이 졸린 후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닐리는 뉴욕 지하철에서 마이클 잭슨을 따라하며 춤을 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 F선 열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왔다 갔다 하던 닐리는 최소 3명의 승객에 의해 제지됐는데 이 중 승객 1명이 닐리의 목에 한쪽 팔을 걸고 잡아당겼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백인 승객이 닐리 아래에 누워 몇 분 동안 헤드록을 걸고 있으며 닐리는 벗어나려 하지만 다른 승객이 닐리의 팔을 꼼짝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승객이 닐리의 어깨를 잡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닐리는 의식을 잃었고 열차가 브로드웨이 라파에트가 역에 정차한 후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으며 닐리는 맨해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닐리의 뒤에서 그의 목에 헤드록을 걸었던 승객은 24세의 전직 해병대 군인으로 밝혀졌는데 그는 구금됐다가 혐의 없이 풀려났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실은 닐리의 사인을 목졸림에 의한 과실치사로 분류했으나 범죄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닐리의 사망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과잉 대응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닐리가 사망한 지하철역에서 닐리에게 헤드록을 건 백인 남성의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닐리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충격적인 죽음을 겪은 후 정신질환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닐리의 이모는 뉴욕포스트에 닐리가 14살이던 지난 2007년 어머니가 의붓 아버지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일을 겪은 후 우울증,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닐리의 계부 숀 서던랜드는 닐리의 어머니 크리스티 닐리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뉴욕시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 갓길에 유기했습니다. 닐리는 18세 때 서던랜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으며 2012년 서던랜드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댄스 교습소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미성년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40살의 마크 차바리아로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댄스 교습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바리아는 댄스 교습소 안에서 12살부터 14살 사이의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너하임 경찰국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 화요일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용의자는 $5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교습소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린 유모차가 도로로 굴러내려가면서 자칫 차에 치일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나타나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남가주 헤스페리아의 베어밸리 도로를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약간 내르막길, 갑자기 분 사막 바람에 남자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도로 쪽으로 굴러갑니다. 이때 여성이 어린 조카를 태운 유모차를 잡아보려 하지만 다리가 풀리면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보려 발버둥치지만 계속 넘어지며 애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때 한 남성이 유모차로 달려가 사고를 막았습니다. 아이를 구한 남성은 론 네스먼으로 유모차를 끌고 여성에게 다가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지난 월요일 발생한 사건으로 아이를 구한 남성은 노숙자로 알려졌습니다. 네스먼은 자신에게도 조카들이 있고 유모차가 도로로 굴러가자 달려가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스먼은 지난 2018년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무기력하게 노숙자 생활을 하다 가족들과 재회하기 위해 헤스페리아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교통 단속 중인 경찰차에 차량 한 대가 돌진하며 단속 중인 차량과 경찰을 들이받습니다. 달려오는 차량을 본 경찰은 순간 몸을 피해보려 하지만 다가오는 속도를 이겨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차량과 충돌했지만 경찰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17살 소년으로 드러났으며 무모한 운전 혐의로 현재 수감 중입니다. 페어팩스 경찰국은 이번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운전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20대 여성이 맨해튼 타임스퀘어 호텔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에 있던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 10시 30분 미드타운 맨해튼의 오하이오 타임스퀘어 호텔 10층에서 20세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20세 데지레 앤더슨으로
모델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지레 앤더슨은 자신의 24세 남자친구 8개월 딸과 함께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이를 계속해서 거칠게 다루자 앤더슨은 그리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둘은 몸싸움을 시작했고 목격자들은 그리핀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There was a guy in the hallway that was like screaming, making all kinds of noises. So I walk out because I'm thinking this guy needs help. And I walk up to him and then he like jumps up and runs after me. So I run back into our room and he tries to put his hand in the door. They finally get him cornered. And they tase him like 5 times. 5 different cops are tasing him and he's still running towards them. 8개월 된 어린아이는 몸싸움에 휘말려 9층 계단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계단 근처에 서 있던 호텔 이용객 덕분에 아이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후 목격자들은 두 남녀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경찰은 여성이 호텔의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했거나 남자친구인 그리핀이 그녀를 떨어뜨린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I heard like a really loud like boom, like almost like a gunshot. The 10th floor is a crime scene, so you can't leave your room. When we hear the noise, my wife wake up from the bed, move the shield of the windows, and she said, "Oh, it's a body in front of us." 남자친구 타일러 그리핀은 이후 호텔 로비에서 발견되었으며 앤더슨의 살해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리핀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며 그를 구속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핀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서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여자친구와 아이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리핀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으며 아이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앤더슨과 그리핀의 아이는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시카고가 결국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카고시는 하루 200명씩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오고 있어 5천만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기 어렵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은 텍사스 주지사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시카고로 보내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한 방송에 출연해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텍사스주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진정한 해결책을 원한다면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트풋 시장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며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롱 섞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올해 조사에서는 유타가 가장 살기 좋은 주로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선발하는 연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료와 교육, 경제 등 8가지의 항목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가장 양질의 삶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을 선발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유타주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워싱턴주는 2위로 한 계단 내려왔고 아이다호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33위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최악의 주 1위로 지정된 것은 루이지애나주며 2위는 알래스카, 3위는 미시시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 비가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LA 카운티 해안 전역에 오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다 지나간 것으로 보였던 폭풍이 또 한 차례 남가주에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오늘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렸고 샌 게브리엘 산간 지역엔 최대 시속 45마일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밤사이 폭풍 중심부에선 벗어났지만 내일까지는 곳곳에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카운티 해안가 전역에 바닷물 오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도심과 산간 지역에 내린 빗물과 함께 유해물질이 섞인 오수들이 강줄기를 따라 해안가로 유입되면서 박테리아나 화학물질 오염 수치가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길게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12시기에 해제될 예정이었던 오염주의보는 오는 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말 최고 기온이 70도 초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건국은 바닷가에 가더라도 가급적 바닷물과 피부를 접촉하진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을 넘기고 나면 남가주에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내 기상청은 다음 주 목요일쯤부터 최고 기온이 80도대에 진입하고 5월 중순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됩니다. LA시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3차 접수에 돌입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 페이스에 따르면 지원금은 최소 $2,500에서 $15,000에 달하며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밀린 임대료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미 1, 2차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가 세입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 오후 12시까지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페이스 측은 접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PCB가 제6회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며 한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PCB 장학금 지급 대상은 올해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각 지점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마감은 오는 19일 오후 5시입니다. 신청자는 정해진 주제의 에세이를 포함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PCB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 환원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30명의 학생들에게 각 $3,000의 장학금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PCB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팬데믹으로 시행이 잠정 중단됐던 주말 영업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